자, 일단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라는 수업이고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일단 웬부터 볼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테이크 플레이스다 맞지? 발생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은 어떻게 된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지. 돈은 잃어버린다 가치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뭔가부터 간단하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르는 걸 뜻해. 자, 인플레이션 발생한다는 뭐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 떨어지는 걸까? 떨어져야지. 왜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을 원래 1,000원에 살 수 있었어.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5,000원, 10,000원으로 올라가, 맞지? 그러면 옛날에는 1,000원의 가치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5,000원 정도는 내야 얘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지.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A랑 원래 1,000원이었어. 그럼 1,000원의 가치가 A만큼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5,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000원이나 줘야지 A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1,000원, 2,000원, 3,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잖아, 맞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생각해봐. 500원으로 살 수 있으면 돈이 500원의 가치가 높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매력은 어떻게 될까? 약해져요. 구매력이 왜 약해질까? 비싸서. 비싸니까 구매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구매력이 떨어지고요. 물건값이 비싸서 덜 사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일단 이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이해돼 안 돼? 물가가 오르니까 어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돈의 가치 자체는 떨어진 게 맞아, 그지?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쏘랑 똑같죠? 네. 그 다음에 더우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with, 뭐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동사가 되겠지. 자, 뭘 갖고 있는 사람일까? 많은 양의 돈, 맞지? 어마운트는 양이다, 그죠? 많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퀄리지, 부축입니다. 뭘 부축일까요? 부추기는 게 재촉하는 거. 뭐 해달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지. 뭘 부축입니까? 강한 정부의 대응을 부추깁니다. 뭐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맞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부추기는 거야? 정부한테 인플레이션에 반응 좀 해라, 대응 좀 해라 이렇게 부추긴다는 뜻이야. 정부 뭐예요? 물가 상승? 방금 네, 그것입니다. 네. 그분이시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생각해봐. 부자들이 지금 왜 정부를 자꾸 대응하라고 재촉할까?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자, 방금 인플레이션 생기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떨어져. 그러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민감할까? 돈이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민감할까? 많이지. 생각해봐. 내가 지금 10,000원 있어.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랑 내가 100억이 있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더 피해야? 100억이잖아. 훨씬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맞지?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타격을 입는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는 100억으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몇 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엄청 타격이 있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내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네 라는 위기감에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 정부 옆구리를 계속 찔러서 야, 대응 좀 해봐라,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근데 돈 없는 사람들도 약간 민감하지 않을까요? 비싸졌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당연히
비싸지니까 더 막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민감하긴 하지. 맞잖아. 내가 100만 원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만큼 떨어졌어. 근데 내가 100억 있는데 10억만큼 떨어졌어. 누가 더 열받겠냐고. 맞잖아. 10억이 더 열받겠지, 맞지? 그래서 뭐 10만 원 떨어지면 속상하긴 하지. 근데 10억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뭐 어떻게 맞지? 그러니까 훨씬 막 더 민감한 거야. 그래서 자꾸 정부한테 자꾸 어떻게 좀 해봐라.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자, by ing 나왔지? 뭐뭐 함으로써지. 그러면 by 동명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뭐 함으로써? raise, 올림으로써.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분해야 됩니까? raise는 뭐다? 자동사라서 오르다 이고요. raise가 올리다야. 타동사야. 그래서 raise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옵니다. 명사가 이렇게 와. 얘는 안 온다는 뜻이야. 앞에 전치사여서. 그냥 지가 오르는 거야. 주어가 그냥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뜨다 이런 거야. The sun rise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 sun rises인데 그러니까 지가 뜨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뭔가를 올리는 거니까 주어가 이 목적어를 올리는 거야. 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raise 대신 rise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rising 안 된다는 뜻이야. 레이징을 라이징으로 못 바꾼다는 뜻이야.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으로써 뭐를 올립니까? interest rates잖아. 금리다 맞지? 금리를 올린대. 금리를 올린다. 근데 레이징이랑 라이징이랑 철자가 달라요? 다르죠? 저 적혀있어요. 이렇게 되죠. 밑에 게 밑에가 라이즈겠지. 둘 다 그냥 이만 빼면 되잖아. 이 빼는데 철자 자체가 다르잖아. 그지? 자, 금리를 올린대 정부가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금리는 뭐죠? 금리 이자다 맞지? 이자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자를 올리는지 한번 볼까요? to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인 목적이겠지? discourage는 뭡니까? 약간 얘랑 반대다 그지? 얘랑 반대 뜻이다 맞지? 얘는 부추기는 거고 얘는 막는 거지. 막습니다. 뭐를 막습니까? additional money 그러니까 추가 자금의 뭐? 창출 맞지? 추가 자금의 창출을 막습니다. 뭐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 돈이 옛날만큼의 액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옛날에 10만 원으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얼마 못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졌으니까 뭘 하려고 할까? 저축이요? 돈이 부족한데 저축이요?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 받아요. 대출을 하겠지. 돈 빌리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 월급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데 생각해봐. 1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됐단 말이야. 원래는 생활이 되고 저축까지 할 수 있었어. 옛날에는 생활비가 50이면 충분했어. 근데 지금 100만 원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80만 원이 들어. 그래가지고 돈이 막 쪼달리는 거야. 쪼달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 대출 받으려고 하겠지. 돈이 너무 쪼달리는 거야. 예전만큼의 그 생활비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돈의 액수를 늘리려고 하겠지. 그러면 대출을 못 받게 하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대출 이자를 높게 만들면 대출을 많이 못 받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대출이 돈 지금 빌리고 나중에 갚는 거야. 그렇지. 이자는 안 갚는 뭐 3% 이자였는데 만약에 5%, 6%, 막 7% 이렇게 붙여. 그럼 사람들이 원래는 3% 정도면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7%가 됐어. 그러면 이거 내가 너무 갚는 게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회피하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매력이 일단 떨어집니다. 비싸서 잘 안 산다.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원래 돈의 가치가 원래보다 낮아진다는 뜻이고, 그럼 낮아지면은 내가 생활비가 쪼달리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대출을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자를 올릴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이자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높임으로써 뭐 추가적 자금의 창출을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맞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못 받게끔 만든다. 왜냐면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더 높아질까 더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많으면 가치가 낮아지거든. 희소하고 몇 개 없어야 가치가 높아져. 맞지? 그래서 돈이 대출 때문에 돈이 막 시장에 많이 풀려. 대출 받아서 막 많이 풀렸어. 그럼 돈의 가치가 더 낮아지거든. 그럼 부자들은 더 민감한 거야. 뭔데 이거? 더 점점 돈의 가치가 하락해. 그래서 돈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돈의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야, 다시. 그래야지 물건값도 내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안 사니까 어떻게 될까? 안 사니까 값이라도 좀 싸게 해가지고 사게끔 만들려고 하겠지. 그럼 다시 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돈을 시장에 적게 풀리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3번 지금 별표돼 있다, 맞지? 그러면 이거는 서술 예상 문제고요. 다른 뭐 할수록 다른 대출이 all paid back 상환되다. 수동이다, 맞지? 다른 대출이 상환되고 그 다음에 요거 with 분사구문 중요하죠. with 분사구문 with 하고 목적어 나오고 ing 또는 pp 나온다 했어, 그지? 그 목적어와의 관계를 본다고 했어. 사람들이 뭐 할 때 대출을 받는 거니까 새로운 대출을 받는다 능동이겠지? 사람들이 새로운 대출을 받는 거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ing가 왔어. 이 부분 taking이라는 거 pp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돼. 뭐뭐 하면서. 그러면 더 적은 사람들이 뭐 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뭐야? 대출 받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이런 뜻이겠지. 대출 받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돈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유통으로부터. 이렇게 되지. 유통에서 사라진다. 유통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돈을 말하는 거지.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자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지. 왜?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봐봐. 대출이 왜 상환될까? 대출이 왜 빨리 갚아질까? 이자. 그렇지. 이자를 높였으니까 최대한 빨리 갚아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대출부터 갚자 안 되겠다. 3%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7%니까 일단 이거 이자 너무 비싸니까 일단 이거부터 빨리 갚아버리자. 지금 생활비 줄이고 일단 빚부터 갚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출이 상환되면서 사람들이 대출도 적게 받으면서 어떻게 된다? 돈이 당연히 시장에서 줄어들게 되겠지. 유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 있고 ing가 있잖아. 무슨 구문? 분사구문. 그래서 얘는 왜 능동이냐 라고 봤을 때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줄인다 능력을 이렇게 되지. ability? 그치? 사람들의 능력을 줄이면서가 되겠지. 어떤 능력을 줄입니까? 물건을 사는, 맞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reby 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그것 때문에 또 줄입니다. 또 무슨 구문이겠지? 뭐를요?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맞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사 구문이 나란히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럼 정리를 해보면 대출이 일단 금리가 비싸서 상환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비싸니까 또 대출 받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점점 시장에서 없어지게 되겠죠. 없어지니까 또 물건 구매 능력,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겠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안 사니까 상인들이 값을 내리니까 물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원리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순서를 착 한번 원리를 생각해봐.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분사구문 reducing 이렇게 됐고요. 둘 다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맞죠? 자, 사람과 비즈니스니까 기업이다, 맞지?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냐면 기업이냐면 어떤 거? 미상환 대출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 갚지 못한이란 뜻이야. 상환하지 못한, 맞지?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러니까 아직 빚을 못 갚았어. 그러면 그 증가된 비용은 그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꾸며준다 맞지? 증가된 비용인데 초래하는 이렇게 된다 맞지? 뭘 초래하는 걸까? 그 대출을 못 갚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 못 갚은 빚이 있는 거. 그 빚을 못 갚은 그 상태 때문에 초래된 그 비용 이렇게 되는 거야. 미상환이라고 해요? 응? 미상환이 자, 이 아웃스탠딩이 미상환이야. 무슨 뜻이에요? 갚지 못했다. 상환하지 못했다. 그 갚지 못한 대출이 있는 사람과 회사에게 이렇게 된다 맞지? 그다음에 갚지 못한 그러니까 리절트가 뭘 뜻한다? 이 뒤에 이 뜻이 있다는 거야. 미상한 대출이 있는 그 결과로 발생한 그 증가된 비용이 이런 뜻이야. 비용은 뭐다?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부분 잘 이해해야 돼. 리절트 뒤에 무슨 뜻이라고? 어떤 결과? 갚지 못한 대출이 있는 그 결과. 갚지 못한 대출 때문에 비용이 증가되어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저희 폴은 뭐예요? 이거 뭐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회사와 사람에게 이런 뜻이야. 그것도 전치사예요? 이런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은 사람이나 회사에게는 이런 뜻이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다? 이런 비용 증가가 파멸이 초래될 수 있다 라는 뜻인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유돈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바로 갚았어. 그럼 금리가 오르든 말든 갚았으니까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대출을 갚을 돈이 없어. 회사든 사람이든.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못 갚잖아. 그럼 매달 대출금을 내야 되는데 대출금이 이자 때문에 늘었겠지. 그러면 이걸 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비용이 증가되잖아. 근데 이거를 못 내면 어떻게 될까? 파멸인 거야. 그럼 파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은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못 갚을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번에. 원래 100만 원씩 갖고 있었는데 150만 원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신용 그렇지. 갑자기 한순간에 파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5번을 보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봐봐. increased cost 나오잖아. 여기 보면 increased expense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앞에 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 증가된 비용 이렇게 돼. 그 증가된 비용과 증가된 비용 이렇게 되고 파산이 증가된 비용과 파산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금이 늘어가지고 뭐 하면 파산하면 이렇게 된다 맞지? 어디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실직.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실직으로 이어질까요? 회사가 만약에 대출금을 뭐 1,000억씩 내고 있다고 생각해봐. 회사니까. 근데 갑자기 금리가 높아져서 1,500억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쪼달리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직원을 잘라서 그 월급으로 충당하려고 하겠지. 일단 회사는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직으로 이어지는 거야.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실직인 거야. 월급 안 주면 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걸로 대출금 이자를 갚는다는 거야. 왜냐면 그걸 못 갚으면 나는 파산되니까 일단 직원부터 잘라서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든 뭐든 아니면 딴 직원을 몇 배로 일을 더 시키든 어쨌든 직원을 잘라가지고 파산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지. 그 빚을 갚아서. 그래서 이 비용이 증가하고 파산이 될 상황이 되면 실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unable to네요. 뭐다?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이다 맞지? 그래서 그들의 뭐를? 이걸 지불할 수 없어. 뭐에 대해서? 집과 차와 다른 대출금에 대해서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분사 구문입니다. 뭐를부터요?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컴마 있고요.
more people은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왜냐면 지금 앞에 주절의 주어가 누구야? 증가된 비용과 파산이 이게 주어잖아. 근데 얘랑 같다 다르다? 다르지. 주어가 완전 다르지.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다 없다? 분사 구문에서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 두 개가 달라. 그래서 생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이거는 남겨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남아있는 경우를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해. 남겨놓고 얘는 주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 뭐가 있었다? being이 있었겠지. ing 또는 pp잖아. 그래서 be able to 였을 거 아니야 원래는. 근데 being은 뜻이 없으니까 생략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being unable t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being 이렇게 돼서 unable to 이렇게 왔었는데 얘를 생략해가지고 unable to만 남은 케이스야. 그래서 분사구문이지만 주어는 남아있고 분사구문이지만 being은 생략돼서 요런 모양이 나온 거야. 맞지?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올 수 있겠지. 서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지불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불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럼 이거는 또 이어집니다. 또 다른 라운드. 그러니까 또 한 차례의 뭘로? 채무 불이행으로. 맞아요? 자, 회사가 빚 못 갚을까봐 사람을 잘랐다. 그래서 빚을 갚았다. 그러면 잘린 사람은 또 어떻게 돼? 자기의 또 대출을 또 못 갚게 돼. 월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계속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subsequent. 얘는 DE은이다. 맞지? DE은 뭐가? 축소. 뭐의 축소예요? 돈 공급의 축소. 근데 그거 자른다고 했잖아요 직원을.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잘라버리면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업급여를 주든 말든 어쨌든 월급보단 적으니까. 그 운영 어려움을 운영 악화로 자를 수 있어. 자를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줘야 되지. 그래도 월급보다 적게 주니까 자르는 거지. 맞지? 어쨌든 지금 나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망하는 것보단 자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뭘로 이어집니까? 리즈 2. 또 다른 채무 불이행과 돈 공급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왜 또 돈 공급이 축소되는 걸까? 잘려가지고 지금 실직했는데 돈을 쓰겠나? 그러니까 또 시장에 돈이 안 들겠지. 돈을 최대한 안 쓸 거 아닙니까? 안 쓰니까 돈이 안 풀려 시장에. 그러니까 돈 공급이 또 축소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큐어 해결책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네. 그다음 as much는 뭐뭐만큼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이 인플레이션보다 맞지? 보다 더 어렵거나 아니면 그만큼 가져올 수 있다. 이해돼요? 어려움을. 이 구조 이해돼?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해결책이 오히려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야. 해결해 보려고 했다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아니면 그만큼 똑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맞지?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요 뭐 됩니까?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냐면요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리틀이니까 거의 없는 사람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부자들이 정부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 인플레이션 대응해라 해가지고 정부가 인플레이션 대응했잖아. 금리 높여가지고. 그럼 결국은 부자들이 타격받아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받아. 빚을 못 갚는 가난한 사람들이 타격을 받아. 정말 엄청난 부자들은 대출이 있을까? 없어. 금리가 높아져도 상관이 없어 지들은. 그래서 그냥 금리가 높아져도 자기 어차피 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출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정부를 찌를 수 있어 없어?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힘이 거의 없는 이런 힘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 어려움이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정책에 거의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왜 정부한테 못 말해요? 정부한테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 1000억대 부자라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랑 일반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그냥 일반인 중에서 정부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부자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기업이 힘이 있는 거 아닐까? 대기업이 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그런 개념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협박할 수 있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요 동네 마트가 정부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못 끼치는 사람들한테 더 힘든 것이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웃스탠딩이 눈에 띄는이라는 그 뜻도 있어 맞아. 둘다 응.